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 간의 대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의 대상 기간에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서울 고검 등에 관한 국정감사인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이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등이 피감기관입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 기다렸다는 듯이 검사들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더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작심한 듯이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등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참았던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물론 검사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민감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 하나하나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비수를 꽂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의원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실명이 나왔습니다.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민주당에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의 처신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을 이끌어낸 사람은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정훈 의원, 아니 이재명이가 말이지 제1야당 당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됐겠나, 이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창훈 판사의 논리적 모순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을 냈습니다. 유창훈, 이재명 지금 당장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 한 수사팀장,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 개인적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급하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오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당당하게 유창훈, 이재명에 대해서 일갈했습니다. 자, 송경호 지검장,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품격 있는 단어로 유창훈을 박살냈습니다. 자, 송지검장의 발언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문구다. 그러면서 송지검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송지검장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이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난달 27일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당의 현직 대표, 그것도 압도적인 의석의 제1야당 당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만합니다. 유창훈 판사의 논리는 궤변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인적이 있습니다. 자, 송지검장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의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이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만약 피의자 이재명이 일반인이고 다른 감안할 내용이 없다면 구속됐을 수도 있는데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고 정당 대표가 되고 싶어한 그 이유를 유창훈 판사가 완전히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정말 핵심을 찔렀습니다. 유창훈 판사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자, 조 의원은 또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법원의 현행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절차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면 영장 발부 혹은 기각이 5대5가 될 수도 있다.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전형적인 후진국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은 적어도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최소한 일치가 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또한 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송경호 지검장은 의혹 전반을 빈틈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송 지검장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수사 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상범 의원이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 가운데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 1년의 과정을 보면 어느 사람의 돌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반적으로 이재명 캠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어 있고 실제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선 캠프를 지금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대선 조작 보도에 대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보좌관이 경천동자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원에게 보고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중앙지검이 규명하지 못한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로 수사해 사건을 판단하겠다. 형사 책임의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사건들도 많습니다만 이런 대선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의 결과를 뒤바꾸려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대놓고 민주당 의원들 방방 떴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이재명 민주당 비참한 처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